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문제가 왜 생기냐? 돈을 안 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돈을 달라고 뭐 재촉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물품대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계약을 해제 또는 뭐 해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고 해지해야만 이제 우리 계약이 파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계약이 끝났다. 예, 그 주장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고 해제하는데 이제 해제는 이제 소급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이 계약은 어떤 거다. 부동산 매매할 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매매할 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뭐 계약이 무효다 해서 계약은 애초에 무효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해지는 핸드폰 뭐 바꿀 때 계약을 해지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장래 지금까지 다 유효한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효력이 없다.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무효다. 이런 주장이에요. 네, 그래서 계약 같은 경우에 이제 해제랑 해지라는 표현을 쓰고 일반적인 법률에는 이제 무효와 취소라는 이제 용어를 써요. 예, 그래서 이 계약 해제하는 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546조부터 해가지고 계약 해제하면서 이행 지체가 가장 지체에 의한 해제가 있고 이행 불능에 의한 해제가 있고 이게 가장 많아요. 예. 이행 지체는 이제 이행이 가능한데 이행기에 도래해야 돼요. 이행기에 도래하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의하고 위법한 원인에 의해서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갚을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행이 가능한데 본인의 귀책 사유와 위법한 원인으로 인해서 돈을 안 갚고 있으면 이게 이행 지체가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때 상당 기간을 뭐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가 된다. 그래서 이 통지가 지금 하려고 내용 증명이 있는 이유가 이 통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행 불능은 후발적으로 이제 이행을 할 수 없게 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집이 뭐 완전히 뭐 연소돼서 못 팔거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아예 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이행을 못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이행 불능이니까. 그래서 그 이행할 의사가 없을 때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행을 못하게 될 때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객관적으로 이제 이행을 해도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이 통지 없이도 사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해지할 때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이 통지로 만약 얘기하는 게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라. 근데 사실은 이 내용 증명을 꼭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문자로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카톡으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법원에 이제 들어갈 거니까 이제 내용 증명을 많이들 이제 뭐 보내시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세요. 교재에 보시면 내용 증명 제가 이게 샘플을 갖고 왔는데, 뭐 이거 근데 내용 증명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냥 쓰면 돼요. 이거는 그냥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내용 증명 가지고 잘 이렇게 수용 아니고 그냥 스스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다 우리가 앞으로. 그 계약을 해제한다. 너가 이행이 불가했는데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귀책 사유로 지금 이행을 지체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몇 월 며칠까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네가 변제를 안 하면 나는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뒤에 한번 보시면 내용 증명 뭐 이렇게 내용 쭉 써져 있는데 뒤에 보시면 또 우리가 맨 위에 있는 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행을 이제 해라 청구할 때도 이행을 청구를 하면 그 사람이 이행기가 없을 때는 이행을 청구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행 지체가 되거든요. 이행을 지체하면 이제 지연 손해금을 물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행의 청구라 했음을 증명할 때 이렇게 내용 증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 보시면 시효 중단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효도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민법상 채권은 10년이 시효잖아요. 그리고 상법상 민법상은 10년이고 상법상은 5년이에요. 그렇지 5년 이렇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또 10년으로 연장돼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할 수 있고 또 10년이 또 다가오면 또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승소를 하면 또 10년이 연장, 계속 10년이 계속 연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 되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고 여기서 주의할 거 이 물품대금 이거는요. 그 민법 169조인가 거기서 이제 3년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나 사업하면서 이제 납품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하고 또 용역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공연이라든가 용역 이런 것들은 우리도 좀 비슷해요. 서비스업 이런 거 3년이에요.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중단이 되고 그래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10년간 또 시효가 연장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뭘 소송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이 써져 있는 게 그거예요. 6개월 내에 그러니까 최고를 하게 되면 6개월이 연장돼요. 6개월이 시효가 연장이 돼요. 이렇게 쭉 늘어나죠. 10년이 됐는데 그 최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연장되니까 우리가 6개월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내용 증명이 그걸 이제 입증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도 사실 되긴 하는데 내용 증명을 딱 보내고 10년 전에 지금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내용 증명 보내라 빨리. 그러면 시효가 6개월 연장되고 그 사이에 뭔가 조치를 취하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고 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죠. 그래서 6개월 연장시키고 재판상 청구를 한 다음에 이제 뭐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내용 증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 두 번째 단락이 계약의 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제 의사 표시를 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 여기 그 다음에 있는 건 이제 지명 채권 양도인데, 이제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채무자가 있는데 얘가 이제 돈을 안 갚잖아요. 돈을 안 갚으니까 이제 열받죠. 그래서 그 주식회사나 뭐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얘한테 받을 걸 나한테 넘겨라. 그렇죠? 그럼 채권자가 이게 채권을 양도받는 거예요. 채권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둘 사이에 이제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그럼 이 사람은 어차피 돈 갚기 싫고 얘한테 돈 갚으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넘기는 거죠. 여기 1,000만 원 받을 거 있고 얘한테 1,000만 원 받을 거 있으니까 자 1,000만 원 나한테 넘기고 너는 이제 빠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이 통지를 해야 돼요. 그 채무자가 제3채무자라고 그러거든요. 양도인과 양수인. 그 다음에 제3채무자에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양도인이 통지하는 걸 내용 증명으로 해서 이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요런 데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많이 해요. 채권 양도하고 이제 내용 증명 통지해서 이제 왜냐하면 통지가 되면 이제 양도의 효과를 제3자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얘한테 이제 변제한 걸로 이렇게 주장을 못하고 이 사람한테 또 달라 그러면 좀 줘야 돼요. 그래서 돈을 못 받았을 땐 이런 방법도 쓰기는 많이 쓸 수도 있긴 한데 진짜 이건 정 안 됐을 때 하는 거고 좀 그래서 무슨 추심업체 이런 데서 이런 거 많이 하죠. 갑자기 그래서 내가 모르는 채권자가 채권 양도받았다고 막 이상한 큰 기업에서 막 통지 날라오고 내용 증명 막 날라오는 게 다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